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결혼 5년차 아이가 둘 있는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남편도 저와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었는데 시동생도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결혼말이 오고 갔습니다. 시동생은 건설회사의 과장급이었고 시동생과 결혼할 애비동서는 종합병원의 간호사였어요. 시동생은 결혼 직전까지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일정 부분의 돈 관리를 시어머니가 맡아왔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관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급의 상당 부분을 적금 형식으로 시어머니께 맡겼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시동생이 용돈만 제하고는 모두 다 시어머니께 드렸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이 드신 어른들보다는 경제 눈이 더 밝을 것 같은데 굳이 자기가 직접 맡아서 하지 않고 시어머니께 맡겼을까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라고 적극 권유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은 시어머니가 원래 재테크에 관심도 많으시고 아는 사람도 많아서 믿고 맡겼다고 했습니다. 결혼말이 오고 가게 되자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그동안 맡겼던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통장에 잔액을 보여주시면서 한참 수익률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돈을 빼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시더래요. 그러시면서 예비동서가 간호사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모아두었던 돈과 살고 있었던 원룸을 팔아서 당분간 적당한 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를 바라셨어요.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건너간 돈이 대략 1억 3천 정도였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거기에서 4배 정도의 돈을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장담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비동서는 그 말만 믿고서 예비동서가 다니는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오래된 빌라를 친정아버지 명의로 구입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비동서의 친정아버지도 시어머니가 시동생의 돈을 4, 5억 정도를 빌려서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동안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동안만 살라고 해주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기뻐하셨었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들을 장가를 보내게 되었다고요. 예비동서의 친정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신혼집을 장만해준 거라면 틀림없이 딸 명의로 돌려놓을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최소한 그렇지 않더라도 딸 집으로 사주신 거니까 당연지사 아들 집이 거저 공짜로 생긴 셈이라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비동서가 리모델링비 3천만 원을 시동생에게 당당히 요구했어도 시어머니는 흔쾌히 주겠다고 하셨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돈을 다 투자한답시고 몰빵을 해서 참 난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말인데 네 동서 될 사람이 신혼집을 장만했다는데 집을 개조할 돈이라도 보태야지 않겠니? 어떻게 명색이 남자 쪽에서 한 푼도 안 보태면 자존심이 깎이잖니? 그래서요 어머니? 그래서 네가 네 시동생이 살 집이 오래된 집이라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데 그 정도 돈은 해줘야 낯이 설 것 같아서 말이다.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저희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이래저래 쪼들리면서 겨우 살고 있는데요. 그러자 화를 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3천도 없단 말이냐? 그러시면서 장황하게 한 말씀을 늘어놓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결혼할 때는 5천만 원 보태었다. 그걸 달라는 거다.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묶여 있어서 그런 건데 나중에 다 너희들 돈이 아니냐? 네 돈, 내 돈 하지 말고 준비해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친정 부모님이 장만해 주신 저희 집을 팔아서 친정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하나요? 제가 어머니께 빌린 돈도 아닌데 왜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3천 정도는 네가 해주면 네 남편 장남 면도 세워주고 좀 좋으냐? 시어머니가 투자한 돈이 잘 되어서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때 가서 공은 잊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굳이 아들이 남편에게는 하지 않으시고 며느리인 저에게 돈 얘기를 꺼내시길래 돈이 없어서 드릴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도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저를 통해서 듣게 된 남편은 시어머니께 마이너스 대출로 1,000만 원을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그러시더랍니다. 미쳤냐? 왜 빚까지 지면서 네 돈을 주겠다는 거야? 수진이 엄마 돈이면 모르겠다. 됐다, 그만둬라. 깍쟁이 같은 수진이 엄마가 그렇게 인색하게 나올 줄 알았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리란 걸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도는 아까워서 싫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런 말을 창피하지도 않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속도 없이 제 앞에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하여간 대단해. 욕심도 많으셔. 그렇게 며느리 덕을 톡톡히 보려고 하시다니. 남편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아들 장사를 잘 하셨다면서 자랑하시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이모가 2분이 계셨는데 시이모님들이 아들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장가를 잘 보냈다면서 무슨 복이 그렇게 많냐며 부러워하시더랍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5천 주고 신혼집 장만을 며느리 쪽에서 해왔으니 남는 장사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또 그러는데요. 기가 찼습니다. 이모들이 나한테 와서 어디서 그런 복둥이를 만났냐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칭찬하시더라. 허허. 속아지 없는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개발 호재 지역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대규모의 큰 땅을 매입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며느리 돈을 삥땅 칠 생각이셨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1원도 삥을 못 듣고 예비 동서에게 신혼집 리모델링비로 3천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집에는 5천만 원을 보태셨는데 예비 동서가 해온 신혼집에는 겨우 3천을 보태셨으니 아깝지 않게 얼른 내놓으셨던 거죠. 그 뒤로 서방님이 결혼을 하신 뒤로 1년이 되었을 때에 아파트 분양이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예비 동서가 시어머니께 서방님의 돈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딴 말을 하시더랍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재투자해서 땅을 사서 돈이 묶여버렸다고 하시더래요. 거기는 상당수의 돈이 아버님의 퇴직금과 시어머니가 시댁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돈도 포함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방님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임의대로 서방님의 돈을 다시 재투자하셨어요. 시동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워낙에 시어머니와 아버님 어려우니 잘 알아보고 하셨을까 싶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이모님이 땅 투자를 하셔서 재미를 보셨다는 말에 또 시이모님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당장에 시어머니 말만 믿고 아파트 청약을 해서 어렵게 당첨이 되었는데 돈이 묶여서 줄 수 없다고 하는 말에 동서가 뒤집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러던 말던 돈 나올 구멍 없다면서 배째라고 하시더래요. 네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면 될 게 아니냐? 아니면 네 친정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하려구나. 그래서 동서가 완전히 화가 나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뭐 대단치도 않은 아들로 장사 그만 좀 해먹으시죠. 어떻게든지 며느리 돈을 삥 뜯을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당장에 성수씨 돈을 서너 배로 불려서 주신다던 그대로 주시지 않으시면 이혼할 테니 각오하세요. 동서는 요즘 젊은 세대답게 할 말은 하는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돈이 묶여서 내줄 수 없다고만 하실 뿐이었고 따로 돈을 빌려서라도 주고 싶지만 빌릴 데도 없다고 죽누수를 하시면서 동서에게 끝까지 돈을 못 주겠다고 하셨어요. 집까지 게 결혼을 이미 해버렸고 아이까지 눈마당에 이혼을 하겠냐는 생각에 아주 느긋하게 며느리가 알아서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을 구경만 할 생각이셨죠.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가 어디 있냐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의 짧은 생각이었어요. 동서는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신혼집인 빌라는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동서에게 명의를 이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금 문제도 있었고 동서가 어차피 분양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신혼집의 명의를 동서에게 자동으로 이전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었고 아파트 분양을 받더라도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그냥 모른 체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이혼을 요구하는 동서에게 재산 분할로 신혼집의 반에 해당하는 돈을 기대하셨습니다.
완전 도둑 심보였죠. 거기에다가 개조 비용으로 3천까지 요구했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하면서 그 돈을 받아 낼 줄로 야무진 꿈을 꾸셨어요. 하지만 재산 분할은 전혀 받지 못했고 신혼집에 리모델링 비용은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서의 신혼집은 동서의 친정아버지의 명의였고 친정아버지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구입한 것이 증명이 되었고 재산세와 각종 세금도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냈기 때문이었어요. 동서와 서방님의 재산이 아니었으니 손도 댈 수 없는 거였죠. 리모델링비도 친정아버지의 재산에 들어간 돈이므로 동서한테서 돌려받을 수 없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동서와 서방님 아들에 대한 양육권도 동서에게 뺏겼고 오히려 서방님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어요.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남는 것이 없는 이런 이혼을 안 시키겠다고 동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서방님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가서 사정사정을 하시더랍니다. 대규모의 큰 땅이라서 돈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 말을 믿을 동서가 아니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동서와 서방님이 이혼하는 것을 막고자 땅을 조금이라도 되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시다가 아시게 되었어요. 개발 호재라던 그 땅이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란 사실을요.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해서 산 땅임을 그때서야 아시게 되었었죠. 그래서 시댁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다는 말만 믿고 샀던 그 큰 땅을 사려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시세도 어처구니 없는 헐값을 부르는 바람에 팔지도 못하는 형편이었어요. 아버님의 퇴직금에다 시댁집의 담보대출에다 서방님의 돈에다 시어머니가 모아놓은 돈에다 있는 대로 다 꼬라박았었는데 완전히 쪽박을 차셨습니다. 서방님도 8년 동안이나 시어머니를 믿고서 돈을 보냈었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어요. 1억 3천만 원에 대한 돈을 수배로 불려서 주겠다던 시어머니에게서 원금은커녕 1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동서와 서방님은 이혼을 했고 오갈 데가 없는 서방님은 예전처럼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따로 월세 원룸으로 따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서방님도 나서서 땅 사기건에 관해서 백방을 알아보고 고소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서방님과 시어머니 사이가 매우 나빠졌었고 남편도 그걸 거울 삼아서 시어머니를 경계하는 계기가 되었었죠.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굳은 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부모님의 노년에 마지막 한 방으로 빈털터리가 되어버리셔서 이젠 남편과 저에게 의지를 하시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아직은 경제활동이 가능하셨기에 사셨던 시댁집을 파시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실 것을 권해드렸지만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했지만 사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진 않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또 그러시더랍니다. 진수야,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때 5천을 집장만 하라고 보태지 않았었니? 그 돈을 돌려준다고 셈치고 수진 엄마한테 돈 좀 해주라고 하면 안 되겠니? 또 어디다 쓰시게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젊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손 놓고 있어야 되겠니? 뭐라도 해서라도 다시 원상 회복을 해야지 안 그러냐? 그래서 남편이 그랬다네요. 엄마, 제가 성수꼴이 나면 좋겠어요? 이젠 일을 그만 벌리시고 넉넉지는 않아도 두 분이 사실 수는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제가 드릴 돈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실 분이 아니셨죠. 저에게 돈 좀 해달라고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께 드릴 만한 돈도 없지만 있어도 못 드리겠네요. 모두 다 저희가 쓸 데가 있는 돈이라서요. 너는 네 시애미가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내가 넉넉히 잘 살아야 너희들이 편할 것 아니냐? 죄송해요. 어머니가 넉넉지 않게 사신다고 해도 제가 불편할 것은 없네요.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서처럼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혼을 해도 동서처럼 재산 분할을 받아가지 못해요. 아직까진 제 친정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자 사색이 된 얼굴로 놀라서 말씀하셨어요. 뭐야? 내 돈이 5천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사돈 명의로 집을 샀었단 말이냐?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니? 그건 제 맘이죠. 굳이 어머니한테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말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겨우 5천 보태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이유는 없죠. 그 뒤로는 설마 제가 이혼한다는 말을 할까봐 무서우셨는지 돈 말을 일절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께 뻥을 친 겁니다. 그래야 돈을 해달라고 조르지 않을 것 같아서죠. 저희 친정아버지가 결혼 후 3년이 되었을 무렵에 신혼집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서방님이 결혼을 했어도 서방님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무단으로 시어머니 돈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시고 며느리 덕을 보려고 하시다가 시어머니도 서방님도 쪽박을 차버린 꼴이 되어버렸는데 큰아들까지 이혼을 당해서 쪽박 찰까 봐서 며느리인 저를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결코 시부모님을 속이는 일이 바른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더 이상 며느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었으니 서로가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